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분석 시간에 다뤄볼 주제는 정말 흥미롭습니다. 오늘은 최근 시장에 성공적으로 데뷔한 스카이코프 솔라그룹 리미티드의 상장 과정을 낱낱이 해부해 볼 텐데요. 단순히 겉으로 보이는 숫자를 넘어서 다층적이고 때로는 꽤나 복잡한 국제금융의 진짜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가장 핵심적인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급성장하는 이 친환경 에너지 기업을 유심히 지켜보고 계신다면 반드시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할 질문입니다. 내가 이 회사에 투자할 때 내 돈은 대체 정확히 어디로 흘러가는 걸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오늘 우리는 기업의 껍질을 한꺼풀씩 벗겨볼 겁니다. 스카이코프가 대체 뭐 하는 곳인지 살펴본 다음 케이맨 제도의 지주회사 구조, 복잡한 규제의 지뢰밭, 회계감사 이슈,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의 미래 확장 전략까지 빠르게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입니다. 스카이코프 솔라, 이들은 과연 매일매일 현장에서 어떤 일을 하는 기업일까요? 기본적으로 이들은 데이터 센터에 친환경 에너지를 공급한다는 목표 아래 태양광 패널용 케이블과 커넥터를 만드는 제조업체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반전이 있습니다. 최근 신규 및 중고 고성능 컴퓨팅, 즉 HPC 서버를 다루는 분야로 과감하게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는 거죠. 태양광 회사의 AI 서버 진출이라 꽤 신선하지 않나요? 숫자를 보면 이들의 현재 위치가 확 와닿으실 겁니다. 2024년 전체 매출이 약 5천만 달러 정도 되는데요. 이 중 93% 이상은 여전히 핵심 사업인 태양광 제품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눈여겨볼 점은 나머지 약 7%가 바로 이 새로운 AI 서버 비즈니스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이라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갑니다. SEC 투자 설명서에서 많은 투자자들의 허를 찌르는 정말 중요한 반전이 숨어 있는 곳이죠. 혹시 스카이코프 케이맨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사실 이 회사는 지주회사입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케이맨 제도에 있는 이 회사는 실제로 공장을 돌리며 케이블을 만들거나 서버를 팔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법적으로 소유권 서류만 쥐고 있는 일종의 껍데기, 즉 쉘인 셈이죠. 여기서 구조가 미로처럼 아주 복잡해집니다. 돈의 흐름을 한번 따라가 볼까요? 케이맨 제도에서 출발해서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홍콩을 차례로 거친 다음에야 비로소 실제 사업이 이루어지는 중국 본토의 운영 공장에 도달하게 됩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사슬구조죠. 그러니까 결국 제일 중요한 사실은 이겁니다. 여러분이 투자하실 때 중국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그 공장의 지분을 직접 사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 길고 긴 사슬에 맨 꼭대기에 둥둥 떠 있는 케이맨 제도 지주회사의 주식을 사는 겁니다. 이 복잡한 기업 구조가 어떻게 험난한 규제의 지뢰밭과 연결되는지 세 번째 파트에서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중국에서 실제 사업을 하면서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한다는 건 정말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CSRC, CAC, SEC 등 듣기만 해도 머리 아픈 알파벳 약자들로 가득한 여러 규제 기관들의 감독망을 뚫어야 하거든요. 이 기관들은 하나같이 회사의 운영과 데이터 보안에 대해 막강한 권한을 쥐고 있습니다. 게다가 룰이 바뀌는 속도는 또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불과 3년 남짓한 시간 동안 중국의 해외 상장 규제들이 쉴 새 없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스카이코프 같은 기업들은 상장이 엎어지지 않게 하려고 이 빡빡한 규정들을 줄타기 하듯 아슬아슬하게 맞춰 나가야만 하죠. 그런데 여기서 스카이코프의 기가 막힌 돌파구가 하나 나옵니다. 중국 규제 중에 가장 골치 아픈 게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즉 CAC의 데이터 보안 심사인데요. 스카이코프는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사용자가 1,000만 명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무시무시한 심사를 아주 합법적으로 쏙 피해갈 수 있었습니다. 영리한 접근이죠. 자, 이제 네 번째 파트입니다. 국제회계 감사를 둘러싼 국가 간의 팽팽한 대치 상황을 살펴볼 차례네요. 미국에는 외국회사문책법이라는 아주 엄격한 법이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미국 감독위원회가 그 해외 기업의 회계 장부를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하는 상황이 2년 연속 벌어지면 아예 상장 폐지시켜버리겠다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데이터를 넘겨주기 싫어하는 중국과 무조건 장부를 봐야겠다는 미국 사이에서 스카이코프는 아주 전략적인 묘수를 뒀습니다. 바로 싱가포르에 있는 회계법인을 고용한 겁니다.
이 싱가포르 법인은 미국의 검사 기준을 100% 충족하기 때문에 양쪽의 충돌을 아주 절묘하게 비껴가는 거죠. 드디어 마지막 5번째 파티입니다. 이들이 미래 성장을 위해 최근 어떤 베팅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죠. 최근 스카이코프가 엄청난 결단을 내렸습니다. 무려 2010만 달러라는 거액을 쏟아부어 난징 세선이라는 기업의 남은 지분 56%를 전량 사들인 겁니다. 이 투자가 의미하는 바는 큽니다. 단순히 회사의 덩치만 키운 게 아니거든요. 서버 장비부터 에너지 관리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상대방이 가진 전체 생태계를 통째로 자기들 포트폴리오 안으로 흡수해버린 겁니다. 진정한 시너지를 노린 전략적 결단이죠. 그리고 이 대규모 인수와 맞물려서 사모투자 방식으로 300만 달러의 현금을 시장에서 추가로 끌어오는 데 성공합니다. 3곳의 기관 투자자들이 30%라는 매력적인 할인가에 지갑을 열었습니다. 이 덕분에 스카이코프는 앞으로 사업을 더 공격적으로 확장하는 데 필요한 아주 든든한 재무적 총알을 장전하게 된 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투자자들을 안심시키는 아주 재미있는 장치가 하나 있습니다. 주식을 일정 기간 팔지 못하게 묶어두는 락업 기간을 보면요. 일반 기관 투자자들은 6개월인 반면에 CEO 본인은 무려 24개월, 2년 동안이나 자기 주식을 꽉 쥐고 있겠다고 선언했습니다. CEO가 직접 한 이 말을 보면 그들의 의도가 명확해집니다. 경영진 스스로 우리는 단순히 단기 차익만 쫓는 게 아니다. 진정한 주주 가치를 위해 이 사업을 길게 끌고 가겠다라는 아주 강력하고 긍정적인 신호를 시장에 던진 겁니다. 자, 오늘 준비한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곰곰이 생각해 보실 만한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태양광과 AI 서버 시장, 거부할 수 없는 매력이죠. 하지만 그 이면에는 방금 보셨듯 얽히고 설킨 지주회사 구조와 살얼음판 같은 국제 규제 리스크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과연 이 모든 복잡한 허들을 뛰어넘을 만큼 스카이코프의 미래 잠재력이 가치가 있을까요? 최종 판단은 온전히 여러분의 몫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